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중국 선엽 드라마 띵작 4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생과 환생, 운명과 사랑, 판타지와 감성, 이 모든 요소를 꽉 채운 드라마들인데요. 각각의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꼭 봐야 해 라고 말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소개할 작품은 향밀침 침신 여상입니다. 2025년 1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중화TV에서 방영된 이 드라마는 꽃의 나라 여왕과 물의 신 사이에서 태어난 금명, 그리고 천계의 둘째 왕자이자 전쟁의 신이자 불의 신인 욱봉의 애절하고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 향밀침 침신 여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향밀은 꿀처럼 달콤한 사랑을, 침침은 잠들어 있는 자아를, 신은 환생을, 여상은 순진 무결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요. 즉 깊게 잠든 자아에서 깨어나 다시 태어나 순수한 사랑을 하다라는 시적인 뜻이 담긴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금명과 욱봉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해 천계와 인간계를 오가며 펼쳐지는 삼생삼세의 인연 속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입니다. 금명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머니에 의해 운단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 자부는 사랑으로 인해 상처 입은 과거를 딸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로 인해 금명은 평생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한편 욱봉은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우연히 꽃의 신족 영역으로 떨어지며 금명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코믹하게 시작되지만 운명적인 끌림과 함께 점점 깊어지죠. 금명은 욱봉을 까마귀로 착각하고 그의 몸을 더듬으며 치료해주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고, 이후 욱봉은 그녀에게 끌리게 됩니다. 천계로 돌아간 욱봉은 금명을 자신의 제자로 삼고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속에서 서서히 감정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욱봉은 금명을 사랑하게 되지만 사랑을 모르는 금명은 그를 당혹스럽게 하고 욱봉은 그녀에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욱봉의 형 윤옥 역시 금명에게 마음이 있었고, 형과 동생, 금명 사이의 감정선은 갈수록 복잡해지며 삼각관계는 점차 진지하고 치명적인 비극을 향해 흘러갑니다. 욱봉은 금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금명은 운단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욱봉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자신도 모르게 욱봉을 향해 끌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천우가 금명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며 금명을 제거하려고 하자 금명은 인간계로 쫓겨나게 되고, 욱봉은 그녀를 따라 인간계로 내려가 또 한 번의 인연을 이어갑니다. 인간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로 발전합니다. 욱봉은 왕으로, 금명은 의녀로 태어나 고난과 시련을 함께 겪으며 사랑의 감정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죠. 운단의 효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금명은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게 되고, 결국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금명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욱봉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금명은 독에 중독되어 죽음을 맞고 욱봉은 그녀와의 혼례를 올린 후 함께 순장하며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드라마 역사상 가장 애절한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죽음을 맞은 두 사람은 환생하여 다시 천계로 돌아오지만 윤옥의 계략과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옥은 어릴 적 상처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점점 어두운 존재로 변모하며 결국 금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금명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으로 욱봉을 오해하게 되며 그녀는 욱봉을 향한 깊은 오해와 분노 속에 결국 욱봉을 직접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녀의 칼에 쓰러지기 전 욱봉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묻습니다. 날 사랑한 적은 있어? 금명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합니다. 아니, 단 한 번도. 그 말에 눈물 한 줄기를 흘리며 욱봉은 결국 죄가 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금명은 윤옥과 수아의 계략에 속아 있었고,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희생을 선택합니다. 결국 윤회의 끝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며 마지막에는 환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향밀침 침신 여상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희생을 통해 진정한 운명과 인연을 깨닫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천개의 궁전과 꽃신족의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마계의 음산한 풍경은 CG와 세트를 통해 정교하게 그려졌고, OST 또한 극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려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방영 당시에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하며 선엽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향밀 침침신 여상은 선엽물의 입문자에게도 로맨스의 진수를 맛보고 싶은 이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눈물 펑펑 흘리며 보았던 띵작이라 기억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소녀가 진짜 사랑을 깨닫기까지, 그리고 모든 걸 바쳐 사랑한 남자의 일편단심과 눈물겨운 희생까지. 정말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 같지 않나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진심을 다해 추천드릴게요. 정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작품이랍니다. 다음은 유리미인살입니다. 유리미인살은 선연물 중에서도 감정선이 가장 깊고 눈물 버튼 제대로 자극하는 작품이에요. 원작은 인기 판타지 소설 유리미인살이고요. 드라마에서는 천계, 마계, 인간계가 함께 얽힌 크고도 정교한 세계관 속에서 감정이 없는 소녀 선기 위 안빙의 분화,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상향궁의 체자 우사봉청이 분의 운명적인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수련의 격인 자마대회에서 소양파의 둘째 딸 저성기와 우사봉이 우연한 사고로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사봉의 가면이 부서지고 두 사람은 악연인 듯 인연인 듯 얽히게 되죠. 우사봉은 이택궁의 규율에 따라 가면을 쓰고 외부와의 교류 없이 살아왔지만 선기를 만나며 점차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감이 없는 선기에게 마음을 품는다는 건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맛도 향도 색도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사봉을 상처 입히곤 했고 사봉은 그 모든 걸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후 이택궁의 금기된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봉은 처벌을 받지만 오히려 선기를 향한 마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죠. 그러나 사봉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택궁의 모든 이들이 사실 인간이 아닌 요족, 금적조라는 욕의 종족이었다는 것. 천년 전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들을 인간으로 위장하며 살아왔지만 정파인 소양파는 요족을 무조건 척살 대상으로 여깁니다. 사봉은 선기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선기의 어머니를 죽인 이가 다름 아닌 이택궁의 궁주였다는 점.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큰 오해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봉은 또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선기의 상처를 감싸주고 결국 오해가 풀리면서 선기가 그를 다시 찾게 되지만 사봉은 이미 선기를 위해 자신의 육체와 심장을 모두 희생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선기의 정체도 놀랍습니다. 그녀는 천계의 전신이었고 제군의 창조물로 태어나 수많은 전쟁을 이끌다가 반역죄로 인간계에 떨어져 10번의 역겁을 치르게 된 존재였어요. 전생에서도 매번 사봉을 만났고 사봉은 그녀를 사랑하며 항상 희생했지만 선기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 그를 잊곤 했죠. 이번 생에서 전신의 힘을 각성하게 된 선기. 그녀를 각성시키려던 자가 바로 이택궁의 부궁주로 마계의 전설적 인물 화신이자 천계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민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활한 마살성과 함께 다시 천계의 전쟁을 일으키려 하죠. 그런데 선기의 전신 또한 천계의 백린 제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백린 제군은 마살성의 신체를 이용해 전신을 창조했고 선기가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전신은 백린의 야망과 조작을 알고 그에 맞서 싸우게 되죠. 여기서 우사봉의 진짜 정체도 밝혀집니다. 그는 천재의 아들이자 금적조로서 선기와 함께 역겁의 고통을 감내한 진정한 반려자였던 것이죠. 결국 마살성에 의해 사봉은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만 선기의 희생과 마살성의 회한 덕에 유리 심장의 반을 받아 다시 살아납니다. 이후 선기는 천재에게 사봉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천재는 사봉의 심장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전하죠. 그렇게 둘은 다시 인간계로 내려가 조용히 회복의 시간을 보내며 수년 뒤 혼인을 하고 자녀까지 낳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리미인살은 단순한 선엽 로맨스가 아닙니다. 천계, 인간계, 마계가 얽힌 판타지적 세계관 속에서 사랑, 희생, 정체성, 창조와 존재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는 대서사시입니다. 선기와 사봉의 사랑은 윤회를 넘어 계속되며 그 안에 녹아든 수많은 오해와 용서의 과정은 시청자의 가슴을 끊임없이 울립니다.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 눈부신 CG와 색감, 미치지 않는 OST는 유리미인살을 단순한 판타지 드라마가 아닌 예술적 드라마로 승화시켰습니다. 향밀 침침신 여상이 감정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면 유리미인살은 그 감정을 잃은 존재가 사랑을 통해 되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또 다른 대서사시 로맨스 3생3세 심리도화입니다. 총 58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천족과 신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절한 사건들과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거대한 사랑의 서사를 담고 있어요. 주연 배우 양미, 조우정, 그리고 디리러바의 열연 덕분에 중두 입문작으로도 강력 추천되는 작품입니다. 줄거리의 시작은 구미호 여상신인 팩천이 무견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곤륜어에 입성하면서부터입니다. 남장을 하고 사음이라는 이름으로 입문한 팩천은 사고뭉치 막내 제자이지만 무견은 그녀가 여자임을 알면서도 받아주죠. 팩천이 맞아야 할 번개도 대신 맞고 위험에 빠지면 구해주는 무견.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그 감정은 사랑인지 존경인지 애매하게 흐릅니다. 그러던 중 팩천은 천국과 대립 중인 이쪽의 공격에 휘말리게 되고 이쪽의 이경과 연지를 만나면서 운명적인 사건들이 시작돼요. 특히 이경은 백천이 여자임을 간파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배신과 갈등이 생기죠. 이후 무견은 동황종과 경창을 봉인하며 자신의 영혼을 희생합니다. 그는 백천에게 봉인법을 전하며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죠. 백천은 무견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심장 피를 계속 나누어주고 그 마음은 사랑을 넘어선 헌신 그 자체입니다. 무견의 쌍둥이 동생 야화는 인간 세계에 내려가 요괴를 제압하다 다치고 인간이 된 팩천 소소에게 구해지며 두 번째 사랑 이야기가 시작돼요. 팩천은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야화는 그녀에게 다시 반하고 둘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화의 약혼녀였던 소금의 음모로 인해 소소는 눈을 잃고 결국 아들을 낳은 후 주선대로 몸을 던지며 사라집니다. 팩천은 천국으로 돌아오고 기억을 지운 채로 다시 상신으로서의 삶을 살죠. 하지만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야화와의 재회,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의 만남은 그녀의 잊힌 기억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소금과 현녀의 악행, 무견의 부활,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동황종의 봉인. 수많은 사건 속에서 백천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고통을 감내하고 야화는 백천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백천은 무견과 야화라는 스승과 연인을 모두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화는 심리도하림에서 다시 깨어나고 팩천과 재회의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죠. 삼생삼세 심리도하는 사랑의 근원, 전생과 윤회, 희생과 기억에 대해 말하는 작품입니다. CG와 미장센, 배우들의 연기까지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한편의 서사시처럼 느껴지는 대작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작품은 바로 창란결 2022입니다. 수운천에서 하급 정령으로 살아가는 소라나는 월족의 수장 동방청창이 닫혀있는 호천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동방청창의 의식을 깨우고 둘은 신난 성인의 주술에 걸려 감정과 고통을 공유하게 되죠. 점차 소라나를 지켜주며 그녀에게 마음이 생긴 동방청창.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됩니다. 소라나는 성계 사명전에서 인간의 명부를 관리하는 하급 정령입니다. 실력이 약하고 친구도 없지만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죠. 동방청창은 감정을 버리고 불사의 몸이 되어 월존이 된 인물. 그의 강력한 존재감은 성계와 인간계를 위협했고 이로 인해 직지여인과의 전쟁 끝에 봉인되었죠. 그를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식산 신녀가 필요하고 소라나는 바로 그 식산 신녀의 윤회였습니다. 둘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동방청창은 소라나에게 신선시험을 준비시키며 아침 이슬을 따다주는 등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하지만 소라나가 월족이라는 이유로 성계에서 죽음 위기에 처하자 동방청창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수운천 전체를 파괴할 기세로 분노하죠. 이후 그는 소라나를 창염회로 데려가 보호하며 그녀의 기억과 정체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장영 성군과의 갈등, 직지여인의 비밀, 그리고 3만 년 동안 이어진 윤회 속에서 밝혀지는 진실들. 소라나와 동방청창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결국 소라나는 식상 신녀로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동방청창은 그녀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기억을 잃은 채 되살아난 소라나는 동방청창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기억은 깊은 곳에 남아있죠. 동방청창은 소라나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결국 흉신태세에게 잠식당하지만 소라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그는 소멸되고 소라나는 다시 500년의 세월을 홀로 보내며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청창은 소라나의 사명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입맞춤으로 마무리되는 결말은 짧지만 강렬했고 아이치에서 공개된 외전에서는 이들의 혼인생활까지 엿볼 수 있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었죠. 창란결은 전생과 윤회, 기억과 감정의 연결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지킨다는 메시지가 진하게 녹아든 작품입니다. 왕학채와 우서은의 케미, 눈부신 CG,
세계관 설정까지 흠잡을 데 없는 선엽 로맨스의 또 다른 정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향밀, 유리민살, 삼생삼세, 창란결까지 4편의 선엽 로맨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국 선엽 드라마 입문으로 유명한 작품들이죠. 중국 드라마답게 앞부분이 좀 지루하지만 이야기가 중반으로 가면 모두 탄탄한 서사와 감동을 선사해줍니다. 감성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입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정주행 리스트에 지금 바로 추가해보세요. 감사합니다.